네, 반갑습니다. 유메이드 트리의 김건호입니다. 유메이드 트리는 2018년 1월에 설립을 했는데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ICO 암흑기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중단하게 됐었는데요. 저 역시 19년도에 EOS 기반으로 한번 창업했다가 종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게임과 블록체인 산업은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메이드 트리에 조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한 달 한 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달 정도 항상 빨리빨리 시장이 오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과연 게임을 준비를 해야 할지,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게임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나마 좀 경험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지 방향 정도의 짧은 견해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개가 넘는 게임사와 미팅을 했었는데요. 한 3개 정도 회사가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의 이해,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법무, 재무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외에 대부분 회사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기술적인 이해도와 기획적인 부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좀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참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면 참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참 쉽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게임 시장에도 그 사업 개발 관련돼서 좋은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많죠. 네. 그렇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실력보다는 좀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이 블록체인 게임 P2E 시장이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을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시작인 관점에서 애니팡이 이제 10년 전쯤에 터지면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했던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이 투 윈 시장에서 플레이 투 윈 시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사의 P2E 게임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은 가장 큰 부분이 마케팅, 두 번째가 리텐션, 그리고 이제 매출 관련된 이 3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보면 이제 마케팅비 없이 글로벌 회원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비가 보통 50억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마케팅은 한 50억 정도 쓸 수도 있을 텐데요. 게임 사업에서 마케팅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모집을 할 때에 이제 토큰을 지급하는 이벤트, 그리고 게임을 론칭할 때에 한 달 이내에 20레벨을 달성을 하면 토큰을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채굴 관련된 리텐션 부분은 이제 채굴을 통한 기본 베이스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많이 이제 리텐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단순히 지급만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저들이 와서 게임에 대한 적응,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물릴 수 있게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 요소에 이제 그 채굴 시스템을 넣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리텐션이 좋아지면 매출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매출 부분은 이제 유저가 레벨이 성장할수록 채굴을 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양도 늘어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획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가지가 뭐 다 준비가 잘 된다고 해서 게임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게임성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이 출시하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게임이 재미는 있지는 않지만 채굴이 있어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결국 게임 재미가 없으면 이러한 게임들은 최근에는 좀 서기가 어렵습니다.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성을 기본 가지고 있으면서 채굴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게임 장르별로 어떤 방향으로 좀 기획을 잡아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MORPG 같은 경우는 경제가 참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미르포를 예를 들면 흡철이라는 이제 소비재, 주요 소비재를 이용해서 토큰화하고 토큰을 다시 소비재인 흡출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MMORPG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길드전이나 PVP 같은 경쟁 요소의 보상, 랭킹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토큰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소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NFT 아이템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아이템들, 그리고 캐릭터, 미르포 같은 경우 캐릭터를 NFT화해서 거래를 유저들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매출이 또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LG 같은 경우는 기본 전쟁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나 성 같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자원을 서로 이제 뺏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서로 또 성장을 해야 될 거고 성장하는 과정에 인앱 매출이나 토큰 매출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CG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카드들이 이제 재료로 소진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카드들을 NFT화해서 NFT 성장을 위한 NFT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FPS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국내는 이제 서든어택, 중국은 크로스파이어 게임이 있죠. 그렇지만 기존의 시장 점유하는 선점 시장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리 타격감이 좋고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 나와도 좀 이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 이제 뭐 그 클랜전에 대한 랭킹 그리고 뭐 매일 이루어지는 대회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토큰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게임하는 유저들은 나 총 좀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 게임은 BM 구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 관점에서 뭐 판수를 늘려주는 그런 BM 일반적일 텐데요. 채굴해서 주는 부분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연결고리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BM이 약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성장 요소 또는 RPG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해서 기획을 하면 괜찮습니다.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의 핵심적인 이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 론칭을 해서 토큰을 많이 배포하게 됐을 때 이제 수요는 부족하다 이후에 소비가 적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토큰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큰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또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채굴하는 유저를 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잔존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를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페이 투 윈 관점에서 설계를 다 대부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앱 매출, 법정 화폐에 대한 매출 경제가 있고요. 이제 토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토큰 경제까지 풀어서 됩니다. 토큰은 가격이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도 기획이 잘 나오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게임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고민만 하다가 계속 시간을 갈 수 없으니 법정 화폐와 토큰 경제를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고 토큰 채굴 관련된 콘텐츠의 소비 재원들은 이제 토큰 소비로 맞춰주면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정 화폐로 살 수 있는 인앱 매출로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제 토큰으로도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중복된다 이러면 가치가 또 상승하기는 어려운 캡이 씌워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관점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토큰의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다양한 소비처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게임 이외에 뭐 게임 파이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토큰을 많이 좀 유동성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반에 이제 토큰을 많이 풀게 되면 뒤에 소비가 이루어지기는 좀 메꿔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부분 관련돼서 게임 파일을 이용해서 토큰을 좀 묶을 수 있는 역할까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2E의 전략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게임의 그 기획을 하기 이전에 어떤 관점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유입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코노미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둘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초반 론칭 때는 좀 토큰을 아무래도 좀 풀어야 유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풀게 되면 결국 회수가 되지 않고 쌓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많이 푸는 경제를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 안정화가 필요하니 이런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수정을 하는 수치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짤 때 이전에 좀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수명이 좀 짧은 게임들, 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은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 이외에 투자하는 유저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게임들은 토큰을 나중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토큰 홀더들이 상당히 반발이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오래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설계를 하면 좋고요. 만약에 뭐 6개월이나 짧게 서비스를 하거나 하면 좀 토큰 홀더들이 손해보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이제 어뷰저들이 많습니다. 이제 채굴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뷰저 관점에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또는 어뷰저가 좀 하기 힘든 부분에 기획 컨셉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채굴을 판단하면 안 되고 서버에서 판단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현재 시장에 대한 기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페이 투 윈 시장에서 플레이 투 윈 시장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게임사나 중소 게임사 모두 현재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스피드,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유믹스 플랫폼 온보딩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믹스 플랫폼에는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부가적인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기본적인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발행된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경매를 할 수 있는 옥션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코프, 모든 거래 내역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레바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만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고요. 이런 주변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또 갖추어져야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서비스들은 저희도 향후에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체인과 그 게임사 리스크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프라이빗 키를 개인이 이제 소유해서 관리하는 지갑 방식이 아닌 이제 여기 4가지 인증을 제공을 합니다. 구글이랑 iOS, 페이스북, 위챗. 쉽게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으면 인증이 되는 방식이고요.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들은 그 메타마스크나 외부에 있는 지갑을 게임에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지갑 만들 때 그리고 연동할 때 이 과정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을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게 이 지갑 만들고 연동하는 데 다 유저들이 90%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쉽고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체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가스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건당 한 3에서 8초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아무리 늘어나도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보딩사 한국 법인이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토큰의 발행, 그리고 관련된 법률들, 그리고 회계감사, 재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4년간 준비하면서 그 체계를 마련을 해서 한국 법이 또 저희 유믹스 플랫폼에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했고요. 저희 유믹스 플랫폼은 회원 관점에서도 지금 미르포 글로벌 서비스 함으로 인해서 이미 검증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조 130만을 이제 처리를 해낸 블록체인 네트워크 역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이 이 플랫폼을 블록체인 플랫폼 선택하실 때에는 첫 번째가 회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법무와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회계,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다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그 온보딩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